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모신다는 것.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던 그날, 차 문을 닫는 순간 유리창이 떨리는 그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 하나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과의 격한 충돌, 숨겨져 있던 가족의 비밀, 그리고 우리가 전혀 몰랐던 아버지의 과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더 단단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형제 중 장남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큰아들은 책임감이 있어야 해. 술을 드실 때마다 반복하시던 그 말. 어릴 땐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부모님이 점점 힘들어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기억력이 흐려지기 시작한 건 2년 전 겨울부터였습니다. 처음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정도였어요. 밥은 먹었나? 오늘 날씨 좋네.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방금 드신 식사조차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나 밥 안 먹었는데? 왜 안 줘?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참으며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힘드셨죠. 허리 수술을 받으신 이후로 제대로 걷지 못하셨고 아버지를 부축하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새벽, 일어나 보니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어디론가 나가신 겁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밖은 영하의 날씨였고 아버지는 방향 감각도 잃으신 상태였으니까요. 다행히 근처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고 무사히 모실 수 있었지만 그 사건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얘야, 나도 이제 너희한테 짐이 되는 것 같구나. 그 말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짐이 아니었어요. 평생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인데,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혼자서 두 분을 돌보는 건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었어요. 저도 직장이 있었고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긴장 상태로 있으니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형제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요양시설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둘째 동생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 부모님을 남한테 맡긴다는 게 말이 돼? 그게 자식이 할 짓이야? 막내도 거들었습니다. 형이 요양원 보내자고 하면 우리 다 불효자 되는 거잖아. 그 순간 정말 억울했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희생했는데요? 새벽에 아버지 찾으러 뛰어다닌 사람이 누군데?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닌 사람이 누군데? 아버지 목욕시키며 혼자 진땀 뺀 사람이 누구냐고요. 다 제가 했습니다. 형제들은 항상 말만 했어요. 형, 힘들지? 미안해. 다음에 내가 꼭 도와줄게. 그 다음은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희가 부모님 돌봐봤어? 하루라도 같이 살아봤냐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서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둘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나 사실 회사에서 잘렸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둘째는 항상 자신감 넘치고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벌써 몇 달째 혼자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말 못했어. 부끄러워서. 그리고
형한테 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막내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나도 사실은. 막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나 이혼 준비 중이야. 아이들도 있는데. 막내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늘 밝고 장난기 많던 그 아이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에서 무너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제 고통만 보고 있었던 거죠. 형제들의 아픔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요양시설 입소를 위해 아버지의 서류를 준비하러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직원분이 서류를 보다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가족관계가 조금 복잡하신가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화면을 보여주시더군요. 거기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름 2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녀 항목에 말이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다른 자녀가 있었다고? 우리가 모르는 형제가 있었다는 건가? 손이 떨렸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예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서류를 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저를 보시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그때는 말할 수가 없었다. 네 엄마가 알면 너희들까지 상처받을까봐.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한테 형제가 있었다는 걸 왜 숨기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기억이 흐려지셔서 방금 하신 말씀조차 이어가지 못하셨어요. 내가 뭐라고 했지? 여긴 어디고? 넌 누구니? 그 모습을 보니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따지기엔 너무 늦어버린 겁니다.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그 이야기는 이미 사라져버렸고 저는 영영 진실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잠드신 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해하고 싶기도 했어요. 아버지도 한 명의 인간이었을 텐데 어떤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로만 봐왔지 한 번도 한 명의 남자로, 한 명의 인간으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형제 셋이 다시 모였습니다. 서류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처음엔 모두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막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나 처음엔 화가 났어. 아버지한테 배신당한 것 같았거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시잖아. 뭐라고 따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더 슬프더라. 둘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아버지가 어떤 외로움 속에서 살았는지,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잖아. 그 말에 저도 뭔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부모로만 봐왔지 그분들도 한때는 젊었고 외로웠고 실수도 했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형제 셋은 처음으로 속마음을 진짜로 나눴습니다. 실직의 두려움, 이혼의 고통, 책임감의 무게, 죄책감, 그리고 서로를 오해했던 시간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이제부터라도 함께하자. 부모님도 우리도. 그리고 드디어 요양시설 입소 날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얘야, 나 때문에 힘들지? 저는 어머니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저희 힘이에요.
저희 전부예요.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어요.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인가? 저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새로운 집이에요. 그리고 매주 올게요. 우리 셋 다. 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어디든 상관없다. 너희가 내 아들이면 그걸로 됐다. 그 말이 너무나 따뜻해서 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모신 뒤 주변 사람들이 자주 묻습니다. 부모님 요양원 보내는 거 마음 안 힘드세요? 네, 힘듭니다. 지금도 매일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요양시설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더 나은 돌봄을 드리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마지막까지 사랑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은 완벽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드러내고 서로 기대며 함께 울고 함께 일어서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아버지의 비밀도 형제들의 고통도 제 죄책감도 그 모든 것을 지나며 우리는 오히려 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혼자 힘겹게 버티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부탁드립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자식이지만 당신 역시 한 명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혼자 버티지 마세요. 서로 기대세요. 서로의 진실을 들여다보세요.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요. 여러분께 질문 3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둘째,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모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셋째, 가족 간의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 어떻게 풀어나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